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고, 시황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2인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방송을 하는데 바람이 워낙 지금 세게 불다 보니 계속 문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데, 요거를 좀 키워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혹은 뭐 한 요 정도의 사무실이 있고, 제 집은 한 요 정도? 그 속일리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애월 속일리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사무실은 한 요 정도에 있는데요. 요 근처에 보이는 뭐 모술포, 뭐 삼방산 뭐 이런 쪽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가깝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파도가 생각보다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태풍이 오는 거가 좀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무섭더라고요. 바람도 세고. 저희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좀 겁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저는 추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락의 어떠한 과정이 일단은 일단락 됐고 다시 반등을 돌리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하락 추세 안에서 반등 구간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다 실패로 돌아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어쩔지 몰라요. 이번에 역시도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저번처럼 이렇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패할 확률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원칙, 그 시세의 어떤 추세가 좀 전환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어떤 그 매물 구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시세가 보통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제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맞았다라면, 맞는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어제 날짜 이상으로부터 계속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다 문 좀 닫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실패냐 아니냐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그러니까 그 하락하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 어떤 지수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은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럴 때 어떤 저점을 형성한 이 구간, 흔히 말하는 그 신저점들, 신저가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아니라 이 신저가에서 추세를 돌리는데 어떠한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날을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한다면 뭐 조정이 중간에 들어올지언정
그 우상향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성공이겠죠. 근데 실패라는 것은 이렇게 빠지던 주가가 반등을 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재차 깨고 내려갈 때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패라고 해야겠죠. 그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80% 정도.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릴 확률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틀릴 것을 감안하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는 시장에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좀 어떤 신호가 일단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울렁이거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조정이 좀 흔들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쭉 오던 것이 이 근처에서 반등으로 보여서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확 꺾여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매수다라고 생각함으로 하고 매도를 합니다. 보통 저희는. 근데 그 종목이 뭐 얼마나 좋든 뭐 실적이 얼마나 우수하든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버티진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 버티는 회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이 하락했던 그 주도주 대장주들이 다시 가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깨지면 일단은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도할 때는 이런 거겠죠. 어떤 종목을 매도할 때는 지금처럼 지수가 깨지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 해당 종목의 실적이 변했을 때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언제 이익 실현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언제 매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지수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접어들 때 혹은 해당 종목의 실적이 변할 때 매도의 그 매도라는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는 이것이 그날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아요. 그날이 맞았는지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언제 정도에 실는 것이 가장 조금 더 많이 실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 일간으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던 주식이든 주가든 뭔가 하락하던 놈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중간에 어떤 이 반등을 확실히 추세가 이쪽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무언가의 기준들을 좀 충족한다면 일단은 한번 매수가 들어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날부터. 근데 시장에서 보통 그날이 나온 다음에는 보통 조정들이 좀 나와요. 조정. 왜냐면 어떤 관성이라고 봅니다. 관성. 시장에서 이 하락으로 일관된 어떠한 그 관성들, 사람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어떠한 미디어들의 어떤 보도들이 있겠죠. 근데 또 어제 오늘 보면 어느새 터키 이야기가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터키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다가 어제 오늘 터키 이야기가 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 미디어를 약간 조금 나름대로 골라서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뉴스의 어떤 플로우에 따라가다 보면 항상 좀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가던 놈이 바닥을 잡고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어떤 무언가 신호를 주고 보통 조정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 요런 구간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요럴 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비중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날 이후에 조정을 받고 간다면 이때부터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보통 조정을 살짝 받고 바로 그냥 갈 때도 있거든요. 조정다운 조정이 없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서 요때를 기다린다면 다 놓쳐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하던 놈을 어떤 그날이라고 오는 그날에 1차적으로 한번 쭉 매수를,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주도주들을 매수하고 시장의 조정을 견디고 그 조정이 조정이었다라면 이제 들어가야 될 때 이런 구간에서 또 한 2차 정도 매수, 또 이렇게 이런 곳에서 한 3차 정도 매수,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간 차트에서 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차트에서 아직은 과매도 구간에 있거든요. 이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이 벗어나는 시기 때 본격적으로 물량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주식 비중을 원래 어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와 오늘 그날이 나와서 한 12% 정도 주식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되고 있죠. 22.5%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주식 비중이.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 나오기 전에 한 8% 정도의 비중을 좀 더 늘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 과매도를 빠져나갔다. 근데 그것은 일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과매도 구간을 빠져나가는 구간이 한 요 언저리와 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이 주간 차트상 이 구간이 일간 차트상 이 구간과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오기 전까지는 비중을 한 30% 정도로 맞출 생각이고요. 이 구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비중을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최근에 약간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지수가 살려면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혹은 그 시총에 기여를 많이 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줘야 지수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은 매우 좀 의미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수로서 얘네들이 반등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인데 얘네들이 왜 오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오를까라는 생각. 혹은 실적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수급 측면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일단 실적 혹은 뭐 기술적인 어떤 내용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가 이런 내용이었죠. 3분기, 그러니까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 때 실적보다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많이는 아니죠. 뭐 기대치보다는 많이긴 하겠지만 안 좋았고, 다만 3분기 때 매출이 늡니다. 그리고 4분기도 늘어요. 일단 실적이 매출 자체가 는다라는 것은 하나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거는 분기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 연간으로 보면 성장성은 줄고 있는 건 확실해요. 주는 것은.
그쵸? 그랬을 때의 방법은 매도를 못했다면 저는 매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보다는. 그리고 이제 어떤 수급의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환율과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환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환율은 또 미국의 어떤 정치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일단 환율에 의한 어떤 반등도 확실히 좀 있어 보인다. 최근에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뿌연 게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 52라는 어떤 그 기본 수치가 아닌 변형된 22라는 게 기본 볼린저 밴드 수치인데 저희는 50으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삼성전자는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부터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박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하단에서부터 한 번 사고 주식을 또 한 번 샀어요. 그러면은 이 상단이 매도 시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심값 그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수익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은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은행 이자의 한 5배, 10배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저는 작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터치하면 이게 한 박자 하나가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보면 여기서 하단에 왔다가 한번 터치 뭐 이 언저리에서 만약에 매도했다면 이건 한 박자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물어볼 때 가장 높았던 전고점 대비해서 가장 높았던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쭉 빠지고 한번 여기서 이제 상단을 닿기 때문에 빠지고 상승하고 이게 상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 대비라고 하면 이 고점 대비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얼마 빠졌냐를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인데 보통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보면 이 하단에서부터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 10%, 20%, 30%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면 혹은 시가총액이 커서 실적과 어느 정도는 무관하게 어떤 패시브 물량들의 수급에 의해 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형주들 혹은 중소형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소형주,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쪽 애들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빠지는 확률이 최대 거의 한 30%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대형주일 경우에는 한 요 정도가 많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주가가 빠지는 게 10% 정도 이상 잘 빠지지 않고요. 과거부터 보면 한 30% 이상 정도 빠졌을 때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가 아마 2008년도 이때 그 무렵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0% 정도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빠졌던 거 역시도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 10% 정도 볼린저 밴드에서 한 10% 정도가 하락하면 보통 다 반등을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던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어느 순간부터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 대신 상승폭도 크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최근의 걸 한번 좀 볼까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죠? 요 정도 빠졌으니까 한 10%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부터 한 15% 정도 상승, 혹은 한 17% 정도 상승하고 이제 끝이 난 상황이죠. 그럼 최근에를 보면 여기서부터를 잰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한 요 정도, 한 7% 정도 빠지고 이제 반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진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배 반 정도 더 오르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면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한 이 언저리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반등이 추세를 계속 키우는 그런 반등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3, 4분기에 매출이 늘지만 결국엔 해가 바뀔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해가 바뀌고 2019년이 되면 줍니다. 다시 또 매출은. 그러면은 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이 8월 달이면 한 4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4달. 4달 정도 계속 오른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죠? 한 3달 정도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3달 정도면 세 달 안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하락한다 싶으면 물량을 좀 줄여놨다가 반등할 때 물량을 조금 더 이렇게 실어서 단가를 낮춰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는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떠한 좀 기대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낙폭과대였지 않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반등이라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예전 삼성전자 가격으로 한다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 반도체나 이쪽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나오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근데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고객들한테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고, 삼성전자보다는 일부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적립식 매매를, 지수에다가 적립식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지수와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삼성전자의 그나마 변동성이 지수보다 좀 큰 삼성전자의 적립식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개별 종목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삼성전자 정도면 뭐 지수만큼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종목은 언제든 바뀝니다. 언제든 종목은 바뀌고요. 지수보다 안전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도 현재는 시장에서 대장주이지만 10여 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여러 종목 중에 하나 정도, 여러 대형주, 우량주 중에 하나 정도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느낌의 종목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다리 기울면 이렇게 지듯이 삼성전자도 100만원대에서 300만원까지 왔으면 많이 온 겁니다. 많이 왔던 것이고, 지금 많이 좀 하락은 했지만 이것에
이것을 다시 과거처럼 돌려서 과거처럼 이런 모습을 기대하진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그렇죠? 이런 모습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의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삼성전자를 좀 보면, 조금 과거로 아주 좀 오래 가보면, 좀 오래 가보면,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라는 그 종목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과 상당히 잘 맞았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그 상단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하단에서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일반 웬만한 종목보다는 사실 삼성전자가 저는 낫다라고 봐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약세장 매매 방식에서는. 다만 지수보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수가 수익률은 떨어질지언정 안전은 지수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하단에서 매매하는 이 방식이 시장 지수와 좀 무관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하단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종목에 이 하단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그 평균 단가를 낮춰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청산을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쭉 평균 단가를 낮추고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 정도인데 수익이 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익이 나죠. 이렇게 돼도. 그렇죠. 이렇게 최악의 경우와도 여기서 하단에서부터 한 20%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이 정도라고 하면 보통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나긴 하겠죠. 근데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시장이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시장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보통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횡보장이거나 약세장인 경우 이때도 요 구간도 시장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볼린저 하단과 상단 정도가 좀 안전해 보이는데요. 시장이 반등을 주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이 하단까지 잘 안 오고 이 중심선이 하단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심선들. 이거를 시세의 어떤 중심값 혹은 평균값, 일정 기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균 심리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집값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쭉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집값이 천천히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 시세의 중심값 역시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시세 중심값도. 그러니까 시세 평균값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과매수, 과매도 이런 구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시세가 높아질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시세의 평균값들의 구간들이 올라간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가운데 어떤 볼린저 밴드라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면 시세가 횡보할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할 때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가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중심값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 하단이 아니라 종목이 우량하다면 이 중심값에서 추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종목이 있었죠. 저희도 오늘 추가 매수를 한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시장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해도 종목들이 이 중심값을 이제 타고 올라갈 때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떨어질 때까지, 볼린저 하단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그냥 줄곧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만 활용한 어떤 매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소외될 가능성도 있죠. 시장이 작년같이 이렇게 쭉 재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놓치는 종목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보면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 이 중심값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단까지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보통 중심값을 잘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씩 시장이 이렇게 눌릴 때, 이때가 지수가 조정받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구간이 2016년도 한 10월, 2016년도 10월, 그리고 이때가 2017년도 한 그때 휴가철이니까요. 2017년도 한 8월, 9월 이렇게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똑같이. 아까 요 구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잘 못 맞추긴 했는데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8, 9월, 한 10월 요 정도. 그쵸? 보면은 요때 당시에도 보면 시장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조금 조정을 준 모습이고, 요때는 거의 시장과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조정을 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진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는 이렇게 하단에서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는 이 중심값에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매하는 방식이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장과 조금 연계해서 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겠죠. 지금처럼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하단에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이고, 시장에서 어떤 그날이 나와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때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 정도의 방송 내용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장에서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근데 이 반등이 100% 성공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30% 미만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지수에 왜냐면 지수가 반등할 때 초기 때는 그 어떤 과거의 관성들, 과거의 어떤 이러한 공포감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어제같이 상승들이 많을 때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왜냐면 지긋지긋한 이 하락장에서 조금의 수익이 났을 때 도망 나오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장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진행하되, 비중은 많이 싫진 않지만 그것에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반기까지는 조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좀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는 연 단위로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안 좋은 실적들이 상장사들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에 어디까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3, 4개월 정도면 이 정도나 이 정도가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 그 구간이 설정된 것이죠.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분산들이 이루어져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위로 들어가는 그 초기 순간에 우리는 종목을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건 하고 좀 더 보유할 건 하겠지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안 하겠죠. 그 어떤 시장이 이제 꺾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하지만 이거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 다 일개의 어떤 시나리오일 뿐인 것이고요. 일단은 요 정도 반등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성공하는지 보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건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거 확실히 확인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시장이 진짜로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층층이 쌓여있는 이 매물 구간들마다 조정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유념하고 조심스럽게 좀 매수에 좀 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이 우상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는 아니에요. 관심 갖고 있다가 확실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CJ CGV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까 할 정도로 조금 보고 있는데요. CJ CGV 같은 경우도 변동이 생각보다 큰 종목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터키 관련해서 어떠한 해지를 안 해놨느냐? 아니거든요. 해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도 조금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롯데 쇼핑도 있을 거고 롯데 쇼핑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도 보고 있고 뭐 신세계 푸드도 좀 많이 빠져 있죠, 생각보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사례를 좀 보면 볼리저 밴드 매매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볼리저 매매로 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좀 그렇고 오늘 일단 어떤 시장의 상황에 대한 저희의 어떤 입장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용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궁금해서 방송에서 조금 듣고 싶다라는 부분은 회사에 전화하시면 전화하면 1588에 5380인데요. 회사 전화해서 저희 뭐 회사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메모를 남겨두면 제가 봐서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이제 빨리 퇴근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